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졌던 2024학년도 수능 문제를 같이 풀 거고요. 4점짜리만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예요. 자, 9번 문제. 자, 로그가 나왔고요. 내분점을 찾는 그런 계산의, 로그의 계산의 문제겠죠. 그래서 당연히 단원으로 얘기하면 수상에서 좌표평면,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리고 로그 계산, 수원에서 당연히 계산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죠. P라는 점 로그 5의 3, Q라는 점 로그 5의 12, 얘들 M 대 1-M으로 내분. 분모는 M 더하기 1-M이죠. 근데 분모는 1이기 때문에 대각선을 곱한 M 곱하기 로그 5의 12 더하기 1-M 곱하기 로그 5의 3. 요걸 계산해서 얼마다? 1이다. 내분점의 좌표가 1이다. 자, 전개해주면요. M 로그 5의 10이 있죠. 그리고 여기 빼기 M 로그 5의 3 있죠? 그러면은 둘이 빼면은 M 로그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나누면 되죠. M 로그 5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1 곱하기 요거는 로그 5의 3이잖아요. 얘 넘어가면 1에서 로그 5의 3을 빼죠? 그러면 로그 5의 1은 로그 5의 5고 로그 5의 3을 빼면은 진수끼리 여기도 나누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는데 M을 찾으려면 이걸로 나눠야 되잖아요. 물론 나눠서 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보면 4의 M제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4의 M제곱. 그렇다면은 요 M, 로그 앞에 곱해지는 요 M을 진수의 지수 자리에 올려서 요 4의 M제곱이 바로 뭐랑 같다? 요 진수랑 같다라는 얘기겠죠. 한번 쓰면 로그 5의 4의 M제곱은 로그 5의 3분의 5. 네,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었던 4의 M제곱 요거는 3분의 5.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밑이 같을 때는 진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이게 9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자, 시각 T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중요한 말 있죠. 동시에 원점을 출발할 때요. 얘네들은 처음에 같이 출발한다 이거죠. 원점에서. 자, PQ의 속도 함수를 줬어요. P의 속도 함수, Q의 속도 함수. 속도 함수는 이제 부호가 다 나와 있죠. 자, 시각 T에서의 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죠. 거리를 FT. 두 점 사이의 거리 함수, FT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거리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함수의 위치 함수를 빼서 절대값. 자, 요 거리 함수는 0부터 A까지는 증가하고 A부터 B까지는 감소하고 B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 당연히 A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극대라는 소리고 B에서 감소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FT라는 함수를 우리가 구해서 증가 감소, 즉 극대 극소를 찾으면 되겠죠. FT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F 노란색으로 할게요. FT는 위치 함수니까 한번 써보자면 P의 속도 함수, Q의 속도 함수가 있으니까 P의 위치 함수, Q의 위치 함수는 저 V1T와 V2T를 각각 부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속도 함수, 그 위치 함수를 이렇게 선생님이 표기를 해볼게요. 요게 P의 위치 함수, Q의 위치 함수. 자, 그러면 얘는 V1T를 부정적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에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나오죠. 근데 C를 찾을 수 있는 게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얘는 위치 함수니까 0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C가 0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S1T 빼기 S2T. S2T는 Q의 위치 함수예요. Q 위치 함수는 속도를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은 T제곱 원래 마이너스 7T죠. 근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전개 바로 하면 플러스 7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적분상수가 0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바로 FT일 거고, 자, 계산을 조금 더 해보죠. 동료한끼리.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2T의 절대값. 아, 우리가 지금 찾으라고 한 FT라는 거리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둘을 뺀 함수의 절대값.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A에서 극대, B에서 극소인 그 두 점을 찾아서 Q의 움직인 거리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요 함수를 그려서 밑에,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얘를 그리려면 보통 3차함수니까 미분해서 이제 극대극소인 점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게 풀기보다는 얘의 그래프가 조금 그리기가 쉽거든요. 미분을 하지 않고서도. 증가함수를 안 따져도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함수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선생님은 3분의 1에 왜냐면 t로 묶이잖아요. 0이 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t로 한번 묶어서 볼까요? 묶어서 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3 나가면은 12t여야 되죠? 12에서 3 나가면 36이 남아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거, 요게 뭘로 바뀐다? t-6의 제곱으로 바뀐다. 네, 이렇게 되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t가.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함수 그래프를 미분 없이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얘는 지금 0에서 0. 그쵸? 그리고 6에서도 0인데 6에서 중근을 가지죠. 그러면 ft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0은 뚫고 올라가고 최고차항 양수. 자, 6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다 이거죠. 조금만 부드럽게 한번 그려볼까요?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이 부드럽게 그린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부드럽지 않은데 어떻게 그래프를 부드럽게 그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자, 여기가 6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요 점, 극대가 되는 점 여기 있죠. 이게 바로 A겠죠. 문제에서 말한 A. 그리고 극소가 되는 점은 요거겠죠. 그게 바로 6인 거죠, 사실. 그래서 B는 저절로 구해졌어요. 6이에요. 그러면 A라는 점을 찾으려면 우리가 사실은 미분해서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A라는 점도 선생님이랑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충분히 할 거예요. 자, 요거 대 요거. 몇 대면? 1대2죠. B가. 자, 얘네 둘의 B는 1대2이기 때문에 요 전체 길이가 6이잖아요.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두 개가 이거죠. 3등분 하면 2. 길이가 2짜리가 여기가 2라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겠어요? 4겠죠, 당연히. 그래서 2에서 4만큼 겁니다. 그래서 미분 없이도 우리는 A가 얼마라는 걸 구했어요? 2라는 걸 구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B는 뭐고? 6이고요. 됐죠? 자, 이제 A랑 B를 찾았으니까 마지막에 물어본 건요. A에서 B까지, 즉 2초부터 6초까지 Q가 움직인 거리예요. Q가 움직인 거리. Q는 요거잖아요, 속도가. 그쵸? 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원래는 이랬을까요? 원래는 2초부터 몇 초까지? 6초까지. 속도 함수 2t-7을 적분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정확히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간 거 뒤로 간 거 다 양수를 얘기하려면 절대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t가 2분의 7인 거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나눠서 적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얘는 1차 함수, 즉 직선의 그래프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때 삼각형이잖아요. 특히나 직각삼각형. 그래서 난 그래프를 그려서 풀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밑에 쪽을 조금 많이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 얘는 2부터 볼 거니까 2 집어넣어 볼까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2일 때 마이너스 3. 저 절대값 안의 함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길 지난다 이거죠. 그리고 2분의 7이 x절편이죠. 거기서 0이고 자 6까지 볼 거니까 6 집어넣어 볼까요? 12 빼기 7이니까 5. x가 6일 때는 y가 5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x절편이 한 2분의 7쯤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둘러싸인 넓이는 움직인 거리니까 당연히 요거는 뒤로 움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쵸? 속도가 음수니까. 하지만 움직인 거리로는 양수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도 당연히 양수로 나오고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의 넓이를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그래프로 선생님이 넓이를 구하자면 자, 요 길이는 얼마냐면요. 2분의 7에서 2 빼죠? 2분의 3이에요. 요 길이는 3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의 넓이는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분의 넓이는 요 6에서 2분의 7까지. 얘가 2분의 12죠. 2분의 5예요. 그럼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두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기울기로 같기 때문에 기울어진 정도가 둘이 닮음이겠죠. 그러면 길이비가 3대 5죠. 그럼 넓이비는 뭐 9대 25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뭐 넓이 구하는 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좌표 다 나와 있어서. 자, 2분의 5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계산하면요. 4분의 앞에는 분자가 9, 뒤에는 분자가 25. 4분의 34죠.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7. 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수원에서 당연히 등차 수열 그리고 시그마 있으니까 시그마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선생님이 강조했던 절대값을 포함한 등차 수열. 당연히 계산력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말 하나가 있어요. 공차가 뭐가 아닌? 공차가 0이 아닌.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걸 보는 순간 절대값 A6이 A8이다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A7은 얼마다? 0이다. 네,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정도는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데 공차가 0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등차 수열에서 두 숫자가 같을 수는 없죠.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그렇다는 것은 얘네들은 A6과 A8은 서로 달라요. 다른데 절대값에서 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둘이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A8이 A6의 절대값을 한 거랑 같아요. 그러면 A6의 절대값인 A8은 무조건 양수라는 거잖아요. 넌 양수. A6은 뭐겠어요? 당연히 부호가 음수고 둘은 부호만 딱 반대예요. 절대값은 같고. 둘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 있는 숫자, 즉 A7은 뭐여야 돼요? 0. 요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A7이 0이다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조건. 요 시그마 계산에 대해서 준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당연히 부분수 써야 되겠죠? 자,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K분의 1 바로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텐데요. 등차 수열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 보이는 게 요게 뭐죠? 두 항 사이의 차이, 즉 공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D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표현하기로 이제 D분의 1이에요. 근데 D라는 건 정해진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를 시그마 앞으로 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할 때 D분의 1을 이제 앞으로 빼내고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요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요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바로 해도 되겠죠. 중간에 샥샥샥 사라지죠. 그래서 뭐 남아요? 자, 앞에 D분의 1에 가로 A1분의 1 첫 번째 거에 앞에 거 그리고 마지막 거에 뒤에 거에 빼기가 남죠. 5 집어넣으면 A6분의 1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96분의 5라 그랬는데 A7이 0이다라고 내가 알아낸 요 사실을 가지고 요거를 표현을 하자 이거예요. 근데 첫째 항 공차 두 개나 문자를 써서 표현하면 너무 많으니까 얘를 첫째 항 없이 7번째 항이 0이다를 가지고 얘는 공차만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연습해보세요. 자, 7번째 항이 0이에요. 그러면 6번째 항부터 합시다. 이게 가까우니까. 6번째 항은 7번째 항보다 어떻게 한 거죠? 공차를 하나 덜 더한 거죠, 아직. 그렇다는 얘기는 공차를 하나 뺐다는 소리죠. 0에서 공차를 하나 뺐다. 마이너스 D다 이거예요. 빼기. 자, A1. 첫 번째 항. 그거는 7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 앞으로 보낸 거죠? 6개. 그럼 공차를 6개 덜 더한 거잖아요. 뭐겠어요? 마이너스 6D 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D분의 1에. 요거,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죠? 통분을 하면요. 6D분의, 여기는 6분의 6. 6D분의 6이고, 여긴 6분의 마이너스 1이죠? 6D분의 5.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얼마다 이거죠? 96분의 5다. 자, 요거 계산하면 6d제곱분의 5가 96분의 5죠? 위에다가 좀 쓸게요. 자, d제곱이 얼마란 소리예요? 4란 소리예요. d제곱이 16이란 소리예요. 네. 자, 근데 d는 우리가 여기서 부호를 알 수 있는 게 8번장이 양수고 6번장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차는 지금 양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d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물어보는 거 한번 볼까요? 15번장까지 등차수를 더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차를 알았어요. 그러면 첫째 항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A를 알아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잘 보면은 그 첫째 항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분명히 A7은 0이죠. 그리고 A8과 A6은 절대값이 같아요. 부호가 반대고. 그러면 당연히 양쪽으로 더한 건 항상 뭐겠어요? 0이겠죠. 그 사실을 좀 써먹자 이거예요. 자, 요거는 A7이 분명히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A6과 A8은 양쪽으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면 0일 거예요. 이렇게 두 개는. 당연히 그러면 A5와 A9도 더하면 뭐겠어요? 0일 거다 이거죠. 근데 첫 번장부터 15번장까지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장이 여기에 있겠죠. 그런데 첫 번장이랑 누구랑 더해서 0인지 보려면 7번장에서 6칸 왼쪽으로 간 거죠. 6개 더. 그럼 여기서 6항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걔는 누구 있어요? A13. A1의 짝꿍은 A13이라는 거야. 얘네들이 더하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A15까지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A13까지 더한 게 0이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요거는 결국엔 뭐밖에 안 된다? A14 더하기 A15가 된다 이거예요. 왜? 13까지 더한 건 0이니까. 그죠? 여기 얼마냐 이거죠. 요것도 첫 장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7번장이 0. 그러면 14는 14번장은 뭐예요? 7D죠. 왜? 0에서 공차 7개 더한 거니까. 15번장은 뭐예요? 8D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둘이 더해서 얼마? 15D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가. 근데 D는 얼마라고 찾았어요? 4. 그러면 15 곱하기 4니까 60.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fx는 3차함수예요. 그리고 정체를 완벽하게 알려줬죠. 미수가 없어요. fx한테는. 그러면 그래프도 완벽하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fx를 줬고 gx라는 애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요. 어느 구간까지는 fx를 보고 어느 구간부터는 다른 거를 이제 함수의 값으로 본다 이거죠. 자, 그럴 때 g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지금 그릴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fx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자, fx를 그릴 건데 fx는 근이 0하고 6하고 9죠. 그림을 좀만 더 크게 그립시다. 자, 0하고 6하고 9. 0. 자, 그러면 0이 여기 있다고 치면요. 6이 한 이쯤. 9가 한 이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이 한 이쯤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fx를 그릴 건데요. 미분하지 말고 그냥 0 되는 점 기준으로 조금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죠. 자, 3차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 양수죠? 그러면은 뚫고 올라가고 뚫고 내려가고 뚫고 올라갈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여기를 조금만 너무 긴장했네요. 좀 더 위로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이제 gx의 정체를 좀 봐야 돼요. 근데 gx는 x가 t보다 작은 데서는 fx래. 아, 그럼 t가 뭔지 보니까 0하고 6 사이에 있는 그 어떤 t라는 점을 잡아서 t보다 왼쪽, x가 t보다 작을 때가 t보다 왼쪽은 fx를 그대로 보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x가 t보다 크거나 같으면 뭘 보라고 했냐? 아, 요걸 보라고 했어요.
요거의 정체를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이제 유형명에 적어놨는데 뭐 그래프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밑에 있는 함수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 문제 풀 때 기하적인 추론이 들어가요. 이런 직관 같은 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생긴다고 그랬죠. 플러스 계산력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너 누구니? 이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1차식. 1차 함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그래프라고 할 수 있죠? 직선. 아, 너 기껏 해봐야 직선밖에 안 되구나. 근데 기울기가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인데 지나는 점도 하나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유출하기보단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자, 뭘 지나요? t, ft. 자, 요거의 정체를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얘는 뭐다?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무슨 점을 지나는? t, ft를 지나는 뭐? 직선.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고 t, ft가 도대체 무슨 점인가만 좀 생각해보면 t, ft는 이런 거죠. x를 t를 선생님이 여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t를. t가 여기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 점이 뭐죠? t, ft. 그렇죠? 아, 너가 여기구나. 그러면 t를 여기로 잡으면 gx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t보다 작은 쪽에서 x가 t보다 작은 쪽에서는 fx 요거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고요. t보다 큰 쪽,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를 그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g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t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gx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얘 잘려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간다 이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gx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바로 여기에 넓이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잡은 점은 좀 넓이가 작겠죠. 어떻게 하면 넓이가 넓어질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t가 여기예요. t가 여기면 요 점 정도를 잡겠다 이거죠. t가 여기면.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좀 넓어졌죠. 그럼 언제 최대냐 이거죠. 언제 최대.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하적인 추론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특수한 상황, 언제 최대값, 언제 최소값 이런 거 어디서 보통 그렇죠? 접선, 직선 나오고 곡선 나오면 접선일 때 많이 그러잖아요. 아, 접선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확정 짓는 건 아니지만 추론을 하는 거죠. 아, 접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접하는 순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여기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 gx는 그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fx 요 하얀색을 그대로 보고 여기서부터 파란색을 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t가 여기 있으면.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러싸인 넓이가. 요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장 클 거다. 이때가 최대값이다 일 건데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선생님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넓이가 넓어지는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라는 건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넓이가 작아진다는 소린가요? 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내 직관이 맞다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t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보내볼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이 지금 안 되는 것들입니다. t가 여기 있잖아요. 이 점이 x가 t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데 왜 접하는 순간이 최대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여기서 접하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요걸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잘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잖아요. 자, 파란색이 아직도 요만큼이 더 크다는 거 보이나요? 요만큼.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넓이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는 언제다? 요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접하는 순간에 그 x좌표가 t인 점까지 그 t를 잡았을 때 gx 그래프가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은 요 t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t. 요 t. 사실은 요거일 때 t죠.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순간? 마이너스 1인 순간. 마이너스 1인 순간. 자, 그러면 얘 fx가 이거죠. 얘를 이제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인 순간을 찾을 건데 저거 3개 곱하기 돼 있다고 곱의 미분을 쓰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fx를요. 전개해서 그냥 쓰는 게 나아요. 어차피 하나는 x니까 전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9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6하고 9 다음에 15에 x에 x를 하나 더 곱하니까 9분의 15x 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9, 6에 54 그거 9로 나누면 6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x 하나 곱하고 자, 약분되는 거 아는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f'을 좀 보자 이거예요. f'x f'x는 얘를 미분해서 3 내려가면은 3분의 1 x제곱 이렇게 계산 잘 해야 돼요. 선생님 틀리면 꼭 얘기하세요. 자, 3분의 5죠. 2 내려가면 3분의 10의 x 플러스 요거 미분하면 6 얘가 뭐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다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지금 찾고 싶어요, 우리. 자,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7 되죠? 그 다음에 3을 다 곱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에다 3 곱하죠? 22는요. 자, 암산할게요. 인수분해. 3하고 7에서 0 되죠? 요 지금 내가 지금 찾는 t는 뭐겠어요? 여기 뭐겠어요? 3이요, 3인 거예요. 그럼 7은 왜 나왔냐?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가 여기서도 접하지만 여기서도 좀 접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7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t는 6 전까지잖아요. 그래서 3이 지금 우리가 찾는 t다. 최대가 되는 순간에 t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0부터 그러면 3까지는 fx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3부터 요 파란색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런데 파란색 직선을 좀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요 식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x가 3일 때 y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왜냐? 기울기는 아니까. 저만 하면 알면 되잖아요. x 여기다 3 집어넣어보세요. fx에다. 여기다 3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러면 앞에는 3 빼기 15 플러스 18이에요. 그래서 y 값이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와요. 여기 y가 6이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적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직선 먼저 식부터 구할게요.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마이너스에 점 x 마이너스 3 플러스 6을 지나죠. 그래서 만약에 적분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은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지막 계산이 자, 둘러싸인 부분은 0부터 3까지는 요거 fx를 적분하면 되겠죠. 9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9분의 15x제곱 플러스 6x 이걸 적분하면 되겠죠. 플러스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적분을 하면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아까도 선생님 했잖아요. 1차 함수는 굳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할 때 적분이 아니라 적분을 안 하면은 사실 이 식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 6이죠. y가 6.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그러면 여기가 6일 때 여기 x절편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x절편이 여기가 y가 6일 때 y가 0까지 내려가려면 요 길이가 얼마죠? 6이죠. 그때 요 가로도 밑변도 얼마예요? 6이죠. 왜 그러죠? 기울기가 얼마짜리니까? 마이너스 1짜리니까. 그래서 사실 3에서 6까지 가니까 여기가 얼마인 거야? 9인 거예요. 선생님은 문제를 풀어서 이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지만 원래는 x절편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둘러싸인 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6, 6이겠죠. 노란색으로 좀 씁시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계산까지 마무리해 봅시다. 요 위쪽에 있는 거, 요건 쉽잖아요. 암산도 되죠. 18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계산 잘해야 돼요. 36분의 1에 x 4제곱이죠. 자, 바로 대입할까요? 0부터 3까지니까 0 집어넣는 건 빵이고 3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3의 4제곱. 다시 좀 쓸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 15인데 얘 사실
약분하면 3분의 5죠. 거기다 2 내려가면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에 아이고 내려가면 안 되죠. 얘네요. 3분의 5인데 요거 3이 내려가죠. 그러면은 9분의 5에 3의 세제곱이죠. 네. 자, 6x 적분하면 3x 제곱이니까 3을 2번. 네, 이렇게. 뒤에 얼마? 요거 플러스 1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9를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4분의 9가 나오고요, 얘는. 9 약분하면 3 곱하기 5죠? 마이너스 15.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 플러스 18이죠. 이렇게 계산한 게 얘랑 얘 계산하면 3이잖아요. 거기다 27 넣으면 30이에요. 30 더하기 4분의 9란 말이에요. 그럼 4분의 32 분자가 120이니까 129 해서 4분의 129. 즉 3번이 네,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 함수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 함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내고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게 이 상황에서 넓이가 최대를 가지겠구나. 요거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13번. 자, 13번 문제 그 수원에 있는 삼각 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문제죠. 자, 문제 쭉 읽어봤으니 아마 알 거예요. 선생님은 바로 여기에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들 다 갖다 쓸게요. 당연히 물어보는 것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이 세 개 다 쓰여요. 왠지 왜 이게 다 쓰일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합시다. 당연히 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 반드시 잘 해야 되죠. 자, 문제 조건 여기다 선생님이 다 옮겨 적을게요. 자, 요 길이는 3이라고 그랬어요. 요 길이 3. 그리고 여기는 루트 13. 그리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둘이 곱한 게 9라고 했어요. 여기 3분의 파이라고 그랬고. 자, 그랬을 때 저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사인 요 각도 분의 요 외접원의 반지름 R. 요게 뭐냐 물어봤는데 요걸 그냥 선생님은 세타라고 두고 좀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러면 딱 보는 순간 드는 것은 외접원 있어요. 그럼 무슨 공식 쓰겠어요? 아마 사인 법칙 나중에 쓰겠죠. 사인 법칙 쓸 거고 지금 보니까 요변 길이 알고 요변 모르지만 여기 각도를 알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 길이를 구하느라 뭘 써야 되겠어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를 알면은 여기에 사인 세타랑 사인 법칙을 써서 뭐 여기에 세타를 어떻게나 알아내야 되겠죠, 사인을. 그런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요 길이를 K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자, 그러면 K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요. K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 3K 코사인 3분의 파이는 3K죠. 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 13. 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넘어오면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리고 K-4 K 플러스 1은 0되죠? 그래서 K의 값은 뭐?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길이니까 4. 너 4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K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타를 내가 만약에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면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사인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인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뭐라 그랬냐? 요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그랬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그랬을 때 S1은 6분의 5를 곱한 게 S2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써봅시다. S1은 뭐로 구하겠어요? 당연히 두 변과 끼인각을 아니까 넓이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S1 2분의 1에 두 변 길이 3, 4에 사인 30,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2, 4 약분되죠? 그래서 3루트 3이에요.
자, 그럼 S2는 어떻게 구하냐? S2는 6분의 5 S1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력이 6분의 5 S1 맞네요. 네. 6분의 5 S1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6분의 5를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6 약분하면 2, 5 루트 3. 아, S2 넓이라고 했어요. S2 넓이가 왜 중요하냐? 두 변 길이를 모르지만 곱한 건 알아요. 그러면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사인 세타만 모르니까. 자,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S2 요거 바로 쓸까요? 여기다 이어서. 자, 요거 넓이는 2분의 1에 두 변 길이 곱한 거 당연히 9로 갖다 쓰면 되겠죠.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 바로 넓이 공식이죠. 사인 세타를 여기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2는 서로 이렇게 약분되겠죠. 9 저쪽으로 보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인 세타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대변의 길이랑 요 각의 사인을 아니까 사인 법칙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 자, 바로 선생님 좀 쓸게요. 사인 세타 9분의 5 루트 3 분의 대변의 길이 4. 요 값이 뭐다? 2R이다. 외접원 있을 때는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이거죠. 여기서 R이 나오겠죠. 자, R은요. 요 2가 넘어가면 되죠. 2 나누면 여기에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분하면 2고요. 9 이쪽에 곱하면은 18. 분자가 18이에요. 분모는 뭐죠? 5 루트 3이 남아있죠. 유리 안 하고 쓸게요. 어차피 나누기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하지 말고 그냥 씁시다 이대로. 자, R이 이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는 뭐 물어봤냐?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사인 세타분의 R. 여기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사인 세타는 얼마? 9분의 5 루트 3. R은 5 루트 3분의 18. 5 루트 3, 5 루트 3, 25에다가 3 곱하면 되죠? 분의. 아마 약분 될 테니까 곱하기 요 정도만 하면 좋겠죠? 9, 18 곱하죠? 9 곱하기 18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여기서 약분되는 건 3 하나, 3 약분되죠? 자, 그럼 남는 게 25분의 3 곱하기 18이죠? 54. 그래서 요 1번 답은 25분의 5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14번. 우리가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 이제 수상을 어렵게 내고 수상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어렵게 내기 시작했죠. 근데 수상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 그리고 진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야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려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2차 함수, 이번 수능 때도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물론 이게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걸 꼭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어도 이걸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계산 속도나 이런 게 훨씬 줄어들어요. 자, 14번 한번 보죠. 자, 두 자연수 A, B가 있는데요. fx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땐 3차 함수예요. 얘도 정체를 다 알려줬어요. 별거 없어요. 그림 그릴 수 있을 거고. 근데 x가 2보다 클 땐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 모르고요. 근이 하나가 요 9가 되는 y가 9가 되는 x가 2인데 b도 있어요. b를 이제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아마 a, b가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르로 블록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풀 수가 있겠어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 선생님이랑 많이 했는데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죠? 개수 함수라고 불렀죠? 뭐가 만나는 점의 개수들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 그걸 개수 함수라고 불렀어요. 당연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림을 잘 그려서 위아래를 잘 조절해가면서 만나는 점을 찾는 거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죠. 그때 t가 k일 때 값이 gk죠. 어쨌든 이게 t가 k일 때 만나는 점이에요. k라는 건 y는 k야. y는 k라는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에요. 저 어떤 함수를 그렸을 때. 그리고 t가 k보다 좀 작은 데서, 그러니까 좌극한이죠. 그러니까 k를 그린 거하고 만나는 점이 k보다 밑에를 그렸을 때, 조금 밑에예요. 그러니까 진짜 좌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거죠. 그걸 그렸을 때 만나는 점하고 k의 우극한,
그러니까 K를 그렸을 때 그거보다 조금 위쪽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 그 세 개를 더했을 때 9가 되는 그런 K가 요게 중요하죠. 오직 한 개. 개수가 1이 되도록. 오직 한 번만 그렇게 되도록 해요. 한 번만 그렇게 하는 두 자연수 A, B 순서쌍. 순서쌍을 물어보고 A 더하기 B의 최대값. A 더하기 B가 여러 개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자연수라고 줬어요. 그럼 보통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부정방정식 파트랑 또 연관이 되겠죠, 마지막에.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얘기를 해보자면 수상의 이차함수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차함수가 미지수잖아요. 얘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극한을 구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더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수의 그래프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저 그래프. 그리고 중요한 건 개수함수. 개수함수가 어색하면 안 돼요. 많이 풀어가지고 개수를 함수값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함수값들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기하적 추론이 들어가요. 직관적인 이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직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플러스 당연히 계산력 필요하고요. 자, 문제를 이제 한 번씩 풀어봅시다. fx에서 요 x가 2보다 작은 쪽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부터 그려놓고 시작하자 이거죠.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얘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죠. 이차 함수가. 그러면 극대극소가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fx를 그리는 거니까 fx에 집중을 좀 해볼게요. 좀만 밑으로 그릴까요? 이 위에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래프를. 계산은 뭐 옆에다 오른쪽에다 하고요. 여기 그림을 좀 중요하게 잘 그려보죠. 선생님 자꾸 기울게 여기가 좀 강의실이 어색해서 기울게 좀 그리는 것 같죠. 이렇게. 여기 x, 여기 y, fx죠. 이렇게 쓸 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까지 볼 거죠. 2를 한 2쯤으로 봅시다. 2를 한 2쯤. 자, 근데 우리가 저 2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한 함수, 도함수를 봤더니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근이에요. 그 말은 f 입장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진다 이거죠. 제가 근이면서 부호도 바뀌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극대겠죠. 3차함수. 극대, 그리고 1에서 극소. 그래서 2까지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잖아요.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 그러면 5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5예요. 이렇게 올랐을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1일 때 극소죠. 1 집어넣으면 2 빼기 6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2점. 자, 내려갈 건데 이런 거 그릴 때 y절편 정도는 좀 정확히 그려주는 게 좋죠. 쉬우니까. x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y절편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자, 그리고 x가 2일 때까지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2까지는 좀 함수값을 구해보죠. 2 집어넣잖아요. 16 빼기 12 4 더하기 1이니까 5. 얘랑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가네요. 2일 때 5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잘랐다 이거야. 자르고 이 다음부터 2부터는 요 2차 함수를 보라는 거예요. 2차 함수. 근데 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은 내가 확인을 했어요. A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X가 2인 점과 X가 B인 점에서 어떤 관계냐면 X에 2를 집어넣고 X에 B를 집어넣으면 원래 여기가 없으면 그게 근이잖아요. X축하고 만난다. 근데 여기가 플러스 9가 있어요. 그러니까 X에 2 집어넣으면 9라는 거야, 값이. A랑 상관없이. X에 B 집어넣으면 9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X가 2일 때 그리고 X가 B일 때 Y값이 9가 되고 좌우가 대칭으로 Y가 9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B가 어디 있느냐, 2보다 왼쪽이냐, 2보다 오른쪽이냐가 이 그래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번. 이거 좀 이따 지울게요. 오른쪽에다 계산하고. 자, B가 만약에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생각합시다.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이 부분은 B가 요쯤에 있다 이거야. 요쯤에. 당연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면 1 아니면 2예요. 근데 자연수라고 생각 안 해도 요거일 때, B가 요 범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B가 한 이쯤이라고 칩시다. 뭐 0 아니면 1 아니면 2이긴 한데 그냥 이쯤이라고 칠게요. B.
2가 여기 있으면 여기랑 여기에서 y가 9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많이. 어쨌든 2부터만 그림을 볼 거잖아. 2부터 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b가 최대인 2인 순간도요. b가 2면은 여기서 중근을 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 자, 그럼 볼게요. 이 그래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거야. 이 상황이. b가 2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노란색처럼. 근데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이제 보죠. 요게 9가 되는 거라 그랬는데요. 자, K를 이제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 K를 여기로 잡아볼게요. 여기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Y는 K랑 만나는 점 몇 개? 3개. 하나, 둘, 3개. 그거의 자극한이라는 건 뭐냐면요. K가 이거보다 좀 작다 이거야. K가 엄청 가깝지만 좀 작아. 그냥 좀 밑에야. 그럼 만나는 점 몇 개예요, 여기도? 3개. 우극한은 이거보다 좀 위로 잡겠다 이거야. 그것도 몇 개예요? 3개야. 그러면 3, 3, 3 더하면 뭐예요? 9잖아요. 9. 오, 9구나. 오, 그런 K 있어. 맞는 것 같지만 그런 K가 몇 개이도록? 1개, 1개. 그러면 내가 K를 여기로 잡았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K를 여기로 잡아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거고 K를 여기로 잡아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요 3차함수가 세 점에서 만나는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아래도 세 점이죠. 그거보다 조금 위에도 세 점이죠. 그 말은 세 점 만나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구간이 있을 때, 폭이 있을 때는 3, 3, 3이다 이거예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이러면 항상 9잖아요.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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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 안 돼.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안 된다는 그 의미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가 좀 보여요. 당연히 구간도 범위도 나오겠죠. 두 번째. 어때야만 해요? b가 2보다 커야만 해요. 근데 크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야. 자, b가 2보다 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b가 아니죠. 9죠. 여기가 2면 b는 한 이쯤이라고 치는 거예요. 너 여기. 그리고 이제 아래로 볼록일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아까 이때가 안 됐는지 생각해보면 여기서 세 점 만나는 게 위아래로 다 세 점이면 안 되잖아요. 이만큼의 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점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지 혼자 살아있으면 이런 점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커버를 해줘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나는 점들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얘가 내려가서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 꼭지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너무 또 내려가면 안 돼요. 직관적인 이제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면은 K를 이제 여기로 잡잖아요. 너무 기울여서 그렇죠. 여기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K를 좀 제대로 일자로 좀 그립시다. 좀 일자인가요? 자, 그러면 여기 만난 점 몇 개? 하나, 둘, 3개. 요 위로 그려도 3개. 요 아래로 그려도 3개. 그런 점이 많다 이거예요. 왜? 아까는 이렇게가 세 점에서 만났죠. 근데 여기는 요 이차함수 부분이 2개 만나고 얘가 혼자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단 말이야. 그게 조금 위로 가도 3개예요. 조금 아래로 가도 3개겠죠. 그래서 이때도 여기서 K를 잡아도 저걸 만족하지만 여기서 K를 잡아도 만족한다 이거야. 여기서 K를 잡아도 만족하고. 그래서 안 돼요. 여러 번 나온다 이거죠. K가 몇 번 나오도록? 한 번만 딱 그런 일이 있도록 하는 거죠. 네가 너무 밑에 가서 또 2개, 1개면 안 돼. 너가 얘네들하고 겹치긴 해야 되는데 값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밑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딱 느낌이 와야 되죠. 너 너무 내려오지 말고 내려오긴 내려오되 너무 내려오지 말고 너 얘의 극속값까지만 내려와 봐. 이게 바로 직관인 거죠. 극속값. 그렇죠. 특수한 상황이죠.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혹시 그려지면 저게 딱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답을 그냥 쓰면 안 돼요. 이 상황이 진짜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 그쵸? 자, 그러면 K를 여기 이런 데로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점 몇 개? 하나. 그거보다 좀 위도 하나. 그거도 좀 아래도 하나. 그러니까 9가 아니죠. 3이죠, 이때. K 너 안 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올라가도 여기서 한 점 만나는 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K가 당연히 언제겠어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는 사실 요거예요. 요거. 극소값 K가. 자, 왠지 볼까요? 여기서 만나는 점 몇 개? 함수값이니까 이 순간에 만나는 점이잖아요. 하나, 둘, 세 개. 너 3. 극소가 먼저 나와 있죠. 극소. 극소는 이게 K가 여기일 때 K보다 조금 작은 데서 만나는 점이잖아. 여기서 만나는 점. 몇 개요? 왼쪽에서 하나, 한 개. 너 한 개. 요거보다 조금 위쪽에서 잡는 게 우극한이죠. K가 이거보다 좀 큰 데로 잡겠다 이거야.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둘, 세 개인데 노란색도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몇 개예요? 5개. 아, 더해서 너 몇 개? 9개. K 너 요거구나. 근데 한 번만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극소인 순간에 딱 되죠. 그러면 이게 한 번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처럼 이런 데서 이게 9가 나왔으면 조금 위로 가도 상황이 똑같고 조금 아래로 가도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K를 한번 옮겨보죠. 진짜 그런지. K를 한 이쯤으로 잡잖아요? 그럼 만나는 점 몇 개예요? 5개예요. 위로 올라가도 5개예요. 아래로 내려가도 5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15예요. 더하면 5 더해서. 자, K를 조금 위쪽으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만약에 된다면 그때일 때 조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때. K를 여기라고 해볼까요? 그때값. 하나, 둘, 셋, 넷. 너는 함수값이 몇 개야? 4개야. 이땐 4개예요, 얘가. 4개야. 좌극한. 얘보다 좀 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면 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만난 것도 똑같아요. 한 점 만날 때가 2개로 바뀌었어요. 너 몇 개? 5개. 우극한 몇 개? 이거보다 좀 위로 가면 이 하얀색이랑 안 만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만난 점 몇 개? 2개. 더하니까 11개예요. 만약에 또 된다면 극대에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극대에서 11개다 이거죠. 그러면 K가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만 만나잖아요. 2개, 2개, 2개.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그 K가 하나인 순간은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이차함수가 최소값, 이차함수도 극소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극소값보다는 최소값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죠. 이차함수의 최소값. 너가 얼마인 순간? 마이너스 3인 순간이고 그때 K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런 게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A, B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관계식은 얘의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거죠. 요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이차함수의 최소값, 얘 전개해가지고 꼭지점 만들어가지고 샬롯을 해도 되지만, 이런 거에서 이제 계산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상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자. 얘 x가 2인 점에서 9. x가 b인 점에서 9죠. 그럼 꼭지점은 당연히 x좌표가 2와 b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중점, 좌우 대칭해야 되잖아요. y가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최소값을 찾겠다고 저걸 또 전개하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으면 미지수가 2개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단 말이야, 만들기가. 근데 너 x좌표, 꼭지점의 x좌표 너 얼마야? 2분의 2 플러스 b야 라는 걸 아는 친구는 너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정보는 x가 뭐일 때 2분의 2 플러스 b일 때 y값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관계식으로서 계산을 빡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b를 여기다 x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3이다 하면 되겠죠. 근데 관계식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문자는 몇 개인데? 2개인데. 그래서 순서쌍이 여러 개 나오고 a, b 더한 것의 최대값. a, b가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몇 개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자, 2분의 2 플러스 b를 집어넣을게요. x에 집어넣으면 a 곱하기 2분의 2 플러스 b 마이너스 2. 2분의 2 플러스 b 빼기 b. 플러스 9. 요게 얼마인 순간? 마이너스 3인 순간. 우리가 극소값이 얘의 최소값이랑 똑같아야 되죠. 자, 요거 마이너스 2가 2분의 4잖아요. 마이너스 여기서 빼면은 a에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얘는 2분의 2b죠. b랑 빼면은 2분의 2 마이너스 b는 9 넘어가서 마이너스 12. 자, 2분의 곱하면 4죠? 4 이쪽으로 넘어가서 곱하면 마이너스 48. 그리고 요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나 여기로 넘겨버리면 48이 될 거고 A에 요거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겼다고 치면 2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있죠. 근데 문자가 부호가 플러스인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얘가 넘어갔다고 칩시다, 부호가. 얘를 B 마이너스 2로 바꿨다고 치세요. 그럼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근데 둘 다 같다는 거 알 거예요. b-2의 제곱이나 2-b의 제곱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얘의 마이너스를 넘기든 얘의 마이너스를 넘기든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푸냐? a, 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너는 자연수에 2 뺐으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얘가 1이거나 얘가 2면. 하지만 어쨌든 제곱하니까 양수다라는 정보 정도는 알겠죠. 그리고 사실 b가 2보다 크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자연수예요.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자연수고. 그러면 너가 도대체 a랑 뭔가의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48을 쪼개봐야 돼요. 근데 제곱자리가 있으니까 제곱수로 최대한 연결해서 쪼개면 될 거 아니에요. 너 1의 제곱 48 하나 있죠? 1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자, 그 다음에 2의 제곱 4니까 여기 10이 되죠. 3의 제곱은 안 돼요. 그쵸? 9가 얘가 안 되니까. 4의 제곱은 돼요. 16 곱하기 얼마? 3. 자, 5의 제곱은 25 안 되죠. 6의 제곱 36 안 되죠. 곱하기 자연수. 7의 제곱하면 49 넘어가요. 그래서 A, B 고를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쵸? 옆에 공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여기다 좀 쓸게요. 자, 여기 A 곱하기 B-2의 제곱이 48 곱하기 1의 제곱이려면 A가 48. B는 B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게 1인 상황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B는 뭐죠? 3. B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요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가 12고 요게 2면 되죠. 원래 마이너스 2도 돼요. 근데 마이너스 2이려면 얘가 0이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B가 2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구해놨어요. 얘가 2이려면 B는 4. A는 3이죠. 요 경우는 그러면 B 빼기 2가 4거나 마이너스 4인데 B 빼기 2가 4인 걸로 해야 되겠죠. B가 2보다 크니까. 그럼 B가 6. A 더하기 B의 최대값. 언제가 크겠어요? A가 여기 48이 되게 크죠. 48 더하기 3. 그래서 답은 1번에 5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을 쓴다면 요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다를 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거 굉장히 문제 푸는데 중요한 스킬이죠. 직관이라는 거. 그렇죠? 자, 15번. 우리 친구들이 그 수투를 선생님이랑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수원을 너무 많이 틀렸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수투는 좀 많이 풀어가지고 막 직관도 많고 막 그래프 보자마자 암산도 잘해. 근데 수원이 또 한지 좀 돼서 그런지 수원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한번 15번 한번 보죠. 근데 이거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잖아요. 규칙 찾기. 규칙을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그냥 무작정 대입하기보다는 시험장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무작정 대입하기보다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관찰하고 대입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거의 구조를 보겠다고 막 1분, 2분 이상 그거를 보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그건 안 돼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빨리 찾을 수 있는 구조 정도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자, 첫 장이 자연수래. 자연수라고 그랬고요. 자, 첫 장이 자연수인데 그걸 2의 거듭제곱자리에 쓰거나 홀수면 짝수면 2분의 1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괜찮고 요 경우만 좀 보면 AN이 짝수일 때 2분의 1 곱해서 그 다음 게 나오니까 짝수를 2분의 1 곱했을 때 자연수가 깨질 수가 없어요. 절대. 그 말은 AN이 짝수일 때도 요렇게 계산하면 그 다음 숫자가 자연수가 유지가 될 거고 AN이 홀수일 때 요렇게 계산하면 그 다음 숫자도 자연수겠죠. 그 말은 첫 장이 자연수면 이 수열은 모든 항이 다 자연수일 거예요. 요 점화식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규칙인지 좀 판단을 해보고 좀 이따 A6 더하기 A7은 3이다. 요거를 이제 경우를 몇 번 나눠서 해야 되겠죠.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렇죠?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특수한 규칙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값,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값을 구해줘서 거기서부터 뭔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따져서 요거 계산력 굉장히 중요하죠. 계산력 계속 나오죠. 모든 문제에서 거의. 계산력이 왜 나올까요? 모든 A1. A1이 여러 개 나온다 이거죠. 참고로 요거는 몇 개였지? 11개 나와요. 11개. 자, 한번 해보죠. 자, 구조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면 자, 만약에 그 짝수라고 쳐봅시다. 요 항이. 그러면 그 전께 어땠을지를 좀 생각해보려고 그래. 그 전거.
자, 만약에 짝수였으면 이게 짝수다 이거죠. 짝수였으면 그 전께 홀수여서 여기에 계산해서 짝수가 나왔을 수 있어요. 그쵸? 만약에 얘가 1이야. 그러면 2의 1제곱하면 2 짝수 될 수 있잖아요. 또는 얘가 3이야. 그럼 2의 세제곱해서 8 짝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 전에는 홀수가 나왔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가 짝수일 때 그 전 숫자를 2분의 1 곱해서 요게 됐을 수도 있죠. 얘가 짝수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AN이 만약에 16이야. 16이면 짝수죠? 2분의 1 곱하면 얼마예요? 8이잖아요. 짝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짝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홀수였을 수도 있고 짝수였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걸 더 세분화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 근데 이걸 굳이 세분화 안 해도 찾는 데는 큰 무리 없어요. 근데 좀 우리는 이제 해설이니까 보자면 얘가 홀수고 그 다음 항이 짝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짝수가 어때야지만 이쪽에서 온 거냐면 2의 거듭제곱이어야 돼. 이 짝수가 2의 몇 제곱 이런 모양이어야지만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게 아닌 짝수는 다 이쪽에서 온 거야. 예를 들어서 6. 얘가 6이잖아요. 그건 여기서 안 왔다 이거죠. 2의 n제곱해서 6이 되는 거니까 홀수. 여기에 와야 되죠. 여기. 이런 걸 아시고요. 중요한 건 홀수. 자, 홀수는 그 전에 어떤 숫자가 왔는지 좀 보자 이거예요. 자, 홀수는 그 전께 홀수였으면 2의 거듭제곱을 하기 때문에 절대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홀수라는 건 여기서 왔을 수밖에 없어. 그쵸? AN, 그 전께 뭐였을 때? 짝수였을 때. 홀수항은 그 전께 짝수였고, 그걸 2로 나눠서 홀수가 나온 상황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 정도 구조야. 요 빨간색까지는 굳이 문제 풀 때 꼭 필요하진 않아요. 물론 알면 좋죠. 하지만, 짝수 전에는 홀수나 짝수가 왔을 거고, 홀수 전에는 무조건 짝수. 요걸 가지고 요거를 이제 경우를 나누기 위해서 한 게 모든 항은 자연수고 둘이 더해서 3,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A6이 1, A7이 2 또는 A6이 2, A7이 1 그래서 공간이 좀 없긴 한데 여기다 두 개 다 쓸 수 있는지 봅시다. 안 되면 좀 지울게요. 저 위에 좀 있다. A1, A2 A3, A4. 선생님 보통 4부터는 한글로 얘기하죠. 자, 이렇게. 그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6번째나 7번째 항이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둘 중에 하나 2예요. 자연수니까. 그러면은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요거부터. 잠깐만요. 선생님 뭐부터 했는지 좀 볼게요. 뭐부터 하든 상관없긴 한데 요거부터 먼저 했네요. 선생님이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확인했어요. 선생님 요거부터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전 걸 갑시다. 근데 요걸 좀 적어놓으신 분들은 좀 보이는 게 많아요. 홀수 전에 무조건 뭐죠? 짝수예요. 짝수라는 건 저 밑에 규칙으로 찾았다는 거잖아요. 2로 나누는 거 뭐예요? 2. 얘 짝수예요? 얘 짝수면은 그 전에 홀수였을 수도 있고 짝수였을 수도 있죠. 얘가 만약에 그 전에 홀수였다면 2의 몇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1. 그리고 2가 한 번 더 되는 게 있는데 이 전에 짝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2로 나눠서 2인 거죠. 4. 자, 그러면 A4가 1일 때부터 먼저 찾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노가다를 안 시켜요. 평가원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경우를 나눴고 규칙만 제대로 찾고 있다면 쉽게 구할 수 있게 준단 말이에요. 자, 1 전에 무조건 뭐였어요? 2였어요. 그러니까 1 전에 2야. 반복되는 게 나올 거다 이거예요. 앞을 보면. 자, 4일 때는 얘가 그 전께 홀수였으면 2의 홀수 제곱을 해서 4행이 나와야 되는데 2의 2제곱이 4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홀수였을 수는 없어. 홀수면은 이 홀수의 2의 n제곱을 해서 4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거 없다 이거예요. 홀수. 넌 짝수지만 그 전에 홀수인 건 없어. 그럼 넌 짝수인 순간만 있어. 그 전에 짝수고 2로 나눠서 4분의 4일라면 그 전께 8이다 이거죠. 자, A2 가볼게요. 2는 여기 있어요. 2일 땐 1하고 4.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2는 1하고 왜 4가 안 됐죠? 요건 초기 값이에요. 정해진 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 규칙이 나온 거죠. 2는 1하고 4예요. 무조건. 1, 4 두 번이다. 8도 짝수죠. 짝수면은 요거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홀수이려면 그 전께 홀수였으려면 2의 거듭제곱 홀수 제곱해서 8인 거. 있네요. 3. 짝수를 2로 나눠서 8인 거는 16.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가면 A1은 1 여기서 보지 않았어요? 1 다음에 2죠 무조건. 1 다음에 2죠. 1 전엔 2죠. 전 걸로 얘기해야 되죠. 앞으로 돌아가니까. 자, 4가 나왔어요. 4 전에 무조건 뭐죠? 8.
구해놓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게 줘요. 자, 얘가 3이죠? 3 전에는 얘가 홀수잖아요. 그러면 3 전에는 무조건 뭐예요? 짝수예요. 그러면 짝수니까 이렇게 해서 구한 거잖아. 2로 나눠서 3인 거. 6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16은 짝수죠. 짝수는 그 전에 홀수였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짝수였을 수도 있는데 홀수라면 2의 홀수 제곱해서 16인 거. 4제곱이니까 안 돼요. 얘는 짝수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에. 얼마? 32. 2로 나눠서 16인 거.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뭐예요? A1이 6, A7이 2인 경우는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그냥 쓸게요. 밑에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4개 나중에 더하면 돼요. 선생님 몇 개 나온다 그랬죠? 11개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4개 나왔죠? 밑에서 몇 개 나오고 있어요? 7개 나와요. 근데 여기서의 규칙을 조금만 써보면 금방 보이는 게, 자, 두 번째 상황은 A7이 1이고 A6이 2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2면 무조건 그 앞에가 뭐였죠? 1하고 4예요. 요거. 그럼 보세요. 여기 1, 여기 2, 여기 1하고 4가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온 수열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한 칸씩 미뤄진 거죠. 뒤쪽으로. 그 말은 요 두 번째 상황에서 A2는 요 첫 번째 상황에서 A1이랑 어떻게 했어요? 같게 나와요. 요걸 똑같이 하면 여기 2 나오고요. 여기 8 나와요. 2에서 1, 4 벌어지고 8에서 3, 16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A2, 두 번째 상황의 A2는 첫 번째 상황의 A1과 똑같아요. 2. 좀 많이 그려야 되는데 여기 그래도 좀 해볼게요. 2, 8, 6, 32. 좀 작게 하더라도 그냥 여기다 할게요. 같이 이어서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여기 안 잘리게 좀 해볼게요, 선생님. 자, 그러면은 2 전엔 뭐였죠? 요거 2 전엔 1하고 4. 얘는 1, 4. 이렇게 좀 쓸게요. 작으니까 1, 4. 8 전에는 여기 또 있어요. 3하고 16. 너는 3하고 16. 됐죠? 6 전은 없네요. 그쵸? 6은 내가 찾아야 되겠네요. 짝수예요. 짝수니까 홀수였을 수도 있고 짝수였을 수도 있죠. 근데 앞에가 홀수였으려면 얘가 2의 몇 제곱해서 짝수인 6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2의 몇 제곱 아니죠, 6은. 그러니까 이땐 짝수밖에 안 나와요. 그 전이 짝수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죠? 12. 32는 짝수죠? 짝수는 앞에 홀수거나 짝수일 수 있는데 홀수라면 2의 홀수 제곱해서 32. 뭐죠? 5 되고요. 32를 2로 나눴을 때 짝수, 얘는 좀 오른쪽에 합시다. 공간이 좀 작죠. 32를 2로 나눴을 때 짝수는 64. 32는 2의 5제곱, 거듭 제곱했을 때. 그래서 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얘가 여기 5개랑 여기 2개. 여러분은 요거 2개 여기다 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7개가 나와요, 7개. 16이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돼요. 요거 4개 더하잖아요. 4개 더하면 32, 8 더하면 40이죠? 얘네 둘 더하면 8이고, 그래서 여기 2개 더하면 48이에요. 그리고 여기 7개 있다 그랬죠? 1, 4, 3까지 더하면은 8이죠. 12 더하면 20. 요렇게 4개 더한 건 20이에요. 그쵸? 그리고 16하고 64 더하면 80이죠. 20, 80이니까 100에다 5 하나. 105예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만족하는 A1을 다 더하면 153.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파악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쭉 해보면은 보통 평가 문제는 그래요. 정말 모든 걸 다 하나하나 계산을 노가다를 너무나 안 시키고, 왜냐?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한 10번까지, 그렇죠? 4점짜리 좀 앞부분까지는 뭐 한 문제당 2분 안 걸리게 풀었으니까 뒤쪽에서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원에서 앞에서 빨리 풀었으니까 뒤에서 시간을 많이 쓰라고 한 문제에 한 20분짜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규칙을 찾아서 전개하면 되겠죠. 네. 자, 이제 객관식 가볼게요.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20번. 주관식 한번 보죠. 20번 문제는 A가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저렇게 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하려고 처음에는 했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조금 그림이 너무 어려운 그림이에요. 생각보다. 그냥 일반적인, 물론 별로 어려운 그림은 아니긴 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그냥 개형을 일부분 그려놓고 이걸 맞추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식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는 쪽으로 가다가 웬만큼 이제 그 형태가 보이면 그때 그림을 그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fx는 0,0에서의 접선. 0,0에서의 접선.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물론 a라는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y는 fx가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요거 많이 구했죠 우리. 접하는 점이 있고 쭉 갔을 때 한 점에서 또 만나잖아요. 그 점을 이제 a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a라는 점에서 또 접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이번엔 x축하고 만나는 점 B래. 요거 잘 봐야 돼요. 점 a에서 접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B라 그래. 얘는 다시 만나는 점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틀린 친구들 굉장히 많던데 다시 만나는 점이 아니라 x축하고 만나는 점이에요. B는. 그쵸? 그때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이거는 무슨 말일까?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푼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학원 모의고사. 그 친구들은 알 텐데 요거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운 원주각 활용하는 거죠. 근데 요 내용은 그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나왔을 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이 충분히 돼서.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를 풀기 전에 좀 보면 수상의 좌표평면이라고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뭐 이걸 뺄까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구하는 데 있어서 점들의 좌표들을 설정하고 문자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수상의 좌표평면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직선 구하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수상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왜냐 이번 그 수능 평가원 문제에서도 항상 그래왔고 이 점들을 표현하고 기하적인 상황을 대수로 표현하는 거는 모두 다 수상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수상에서 배운 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쓸 계산을 배운 거잖아요. 계산력은 무조건 수상에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기가 계산이 좀 안 된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상황과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끝까지 계산을 못한다는 친구들은 꼭 수상에서 나왔던 계산들을 잘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뭐 수상을 다시 복습해라는 아니겠지만 수상에서 나왔던 문자를 표현해서 식을 만드는 그런 계산을 잘 연습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접선 나왔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쓰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하적인 모델, 즉 그래프적인 관점을 대수로서 뭔가 점들을 다 표현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계산 또 많아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린 0,0에서 접선을 구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걸 그림을 좀 그리기가 어려워요. A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접선을 먼저 구하고 그 접선이랑 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0,0에서의 접선. 0,0에서의 접선. 요거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요걸 찾기 위해서는 저 fx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아야 되죠. f 프라임 마이너스 3x제곱 암산으로 그냥 합시다 같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인데 x에 0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x항은 다 날아가니까 뭐예요? 2만 남아. 알잖아요. f 프라임 0은 뭐야? 1차 함계수. 그래서 기울기가 2야. 기울기가 2면서 0,0에서의 접선이니까 얘는 0,0을 지나니까 접선이 그냥 딱 이거예요. fx에는 a라는 미지수가 있지만 fx가 0,0에서 접하는 접선은 a가 없이 표현이 돼요. 근데 요거는 그릴만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물론 그림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부터 그림을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자, 너무 왼쪽은 안 그랬네요. 왼쪽도 그림이 있는데. 자, 얘는 분명히 y는 2x라고 했기 때문에 0,0을 지나고 선생님이 좀 잘 그려야 되는데 y는 2x니까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여기서 접하는 거죠. 근데 얘는 x로 묶이니까 x에서 근이야. 근이고 최고차항 마이너스. 그러니까 3참수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0에서 근이라면서 여기 접하고 여기에 접하면서 그렇게 그려지려면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이거죠. 여기가 이제 뭐겠어요? A점. 이 점이 A. 자, 그 다음 상황을 한번 보죠. 어떻게 잡으라는지. A라는 점을 모르면 A에서 접선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 다음에 A에서 접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 접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x축하고 만난 점, 이게 b예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 푼 친구들 봤는데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걸 b라고 하더라고. 아니에요. 여기서랑 여기서 점 잡는 게 다르죠. b가 여기요. 그때 문제에서 준 요 마지막 줄을 써버리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자, 잠깐만 멈추고 저거 이해해보세요. 5초 안에 떠올려야 돼요. 알았죠? 강의로 듣고 있는 친구들은 멈췄을 테니까 바로 할게요.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있는 점. 원위에 있는 점. OB가 지름. 뭐죠? 원주가. 즉, OB가 지름이면 지름의 원주가 요거 90도. 요거 쓰라는 거죠. 90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거의. 95%. 저 상황에선 저희가 90도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지는 게 이걸 쓰려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 얘 기울기 얼마라고요? 2x야. 2야, 2. 그러면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에요. 그러면 지나는 점 하나만 구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A점을 찾든 해야지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A점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여기서 나왔죠. A에서 분명히 접하는 접선이에요. 요 노란색은. 근데 걔가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기울기가.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x에 뭐 집어넣는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런 A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A 좌표를 먼저 구합시다. 그래야지 미분해서 걔 X좌표를 집어넣든지 할 거잖아요. 자, 요 fx랑 누구랑 만나는 점? y는 2x랑 만나는 점. 요게 바로 A죠. 물론 여기서 접하고. 자, 그럼 둘이 갔다 오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2x는 2x. 이렇게 둘이 사라지죠? 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은 0. 얘 0에서 중근이죠. 당연히 그래야만 해요. 왜? 0에서 접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이 뭐예요? x 마이너스 a죠. 여기가 여기 x좌표가 a네요. 너 x좌표 a야. 그럼 y좌표는 당연히 여기 대입해야 되겠죠? 2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게 얘가 x가 a인 점에서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얘 아까 미분한 거. 자, 아까 암산으로 했죠? 지금도 암산으로 합시다. 암산으로 시작한 김에. 선생님 암산을 잘 못하는데 자꾸 암산하잖아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거기다 a를 집어넣은 거예요. a점에서 미분계수 마이너스 3a 제곱. 저거 2창 미분하면 2ax죠. 거기다 a 집어넣으면 2a a 제곱. 1창 미분하면 2. 요게 뭐가 되는 순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 점이 바로 a의 정체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찾는 건 a의 정체. 그렇죠? 그럼 a를 찾으면은 요거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죠. 는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푼 친구들은 a는 풀마 루트 2분의 루트 10이 나올 텐데 a는 당연히 양수 오른쪽에서 그려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a점을 알았으니까 요거에다가 대신 쓰면은 2분의 루트 10, 콤마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죠. 2배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요 b라는 점을 좀 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b라는 점은 요 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식이 요 노란색 칙을 완성을 할 수 있겠네요. 2분의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얘가 무슨 축하고 만나는 거? x축하고 만나는 점 b. x절편 찾으면 되죠? y 0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를 곱하죠. 그래서 b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이 루트 10은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쵸? 여기서 나오는 x가 뭐예요? 2분의 5 루트 10. 요게 바로 뭐예요? b의 x좌표. 여기가 너 2분의 5 루트 10, 콤마 0. 당연히 x축 위의 점이니까 y는 0이죠. 네. 거의 다 왔어요.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건 5a 곱하기 ab거든요. 이것도 이제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좌표평면에서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5a 곱하기 a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둘 사이의 거리 루트 있어요. 뭐 물론 루트를 제곱하는 거니까 쉽지만 요거 뭐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제곱해가지고 둘이 더해서 루트 씌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잘 보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는 사실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쉬운 건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면은 사실 이거 곱하기 요거, 즉 OB 곱하기 AS의 Y좌표 이거랑 요거 곱하기 요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넓이 구하는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밑변하고 높이, 밑변하고 높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쉽겠다 이거죠. OA 곱하기 AB를 하라는 거는 OB 곱하기 A의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OB는 B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랑 곱한 게 답이야 라는 거죠.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5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 약분하면 25. 그래서 주관식 20번 답은 25가 되는 겁니다. 네. 자, 21번. 자, 수원이죠. 로그 함수가 보이고요. 이차함수가 또 나왔어요. 이차함수.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 이차함수가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큰 역할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한쪽을 차지하니까. 근데 이차함수는 정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특히 수상에서 평가원이 내고 싶다면 이차함수 쪽을 계속 건들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양수 a에 대해서 a는 양수라고 있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2차 함수 a 로그 4의 x 마이너스 5. 자,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닫힌 구간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딱 와야 돼. 쌤이랑 많이 연습했던 자 요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딱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구간의 길이 얼마짜리? 2짜리. 구간의 길이 2짜리 하는 순간 딱 그 뒷말이 떠올릴 것 같잖아요? 그 구간의 길이 2짜리를 기준으로, t를 기준으로 t보다 1 작은 거, t보다 1 큰 거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gt. 그 말은 fx는 함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차 함수랑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그거를 구간 길이 2짜리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최대값을 gt라는 함수값으로 가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볼 때, 저 오른쪽 끝까지 0 이상을 다 볼 때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절대 그 최대값을 잘 조절하라 이 소리죠. 그럼 gt를 잘 조절해서 최소값이 5가 되도록. 자, fx를 그려놔야지 뭐가 보이겠죠. 이제 문제를 좀 보면 당연히 로그 함수 관련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노란색 범위 움직이기.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n제 풀 때 그 구간의 길이 2짜리, 구간의 길이 뭐 3짜리, 4짜리 되게 많이 했잖아요. 범위를 옮겨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 그거를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상황 이해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해야 되고 이것도 직관적인 추론이 필요해요. 이거 겠거니 하고 이거 겠거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겠거니 하고 그게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상황을 봅시다. 자, 마이너스 1부터 6 전까지 이차함수잖아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부터 본대요. 그래서 6 전까지. 근데 쟤는 지금 근이 0하고 6이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0이랑 6이라는 거예요. 0 여기 6을 한 이쯤을 합시다. 좀 더 오른쪽을 그릴게요. 자, 그럼 여기를 좀 진짜 잘 그리고 싶거든요. 선생님 맨날 잘 그리고 싶다 그러면서 잘 못 그리는데 여기 1, 여기 4, 여기 5, 여기 7, 여기 8. 사실 7까지만 그리면 되는데 8 정도까지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그랬을 때 fx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근이 0하고 6이잖아요. x축하고 만나는 점 0하고 6이야.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예요. 그 말은 너 위로 볼록 근데 6일 때는 안 보죠. 6일 때는 너 비워놔. 0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이면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1 구해볼까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6부터는 로그 함수를 봐야 되는데요. 요 x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5 없었으면 얘는 뭐죠? 1,0을 지나는 함수죠. 로그 함수. 그리고 최고차항이 된다. 로그 함수의 그 개수 a이기 때문에 양수.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잖아요. 증가함수. 근데 x가 없었으면 1,0 지나죠?
x축으로 5만큼 가죠. x-5면. 그럼 1,0 지나던 게 어딜 지난다? 6,0을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어지겠네요. 이어지면서 증가함수, 로그함수 이런 식으로 그리죠. 정근선이 얘가 5인 거야. 그렇죠? 지금 정근선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fx를 정확히 좀 찾았어요. 물론 값들은 아직 안 찾았지만 그래도 개형은 찾았다는 거죠. 그럴 때 구간의 길이 이 자리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대치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보통 어떻게 했냐면, 물론 여러분 정도 되는 친구들은 머리로 슉슉슉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최대값 함수 g의 t 자체를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선생님은 찾아주죠. 자, gt 한번 찾아보자. t 여기고 여기 함수값이 gt겠죠. 자, t가 0일 때부터 보잖아요. t가 0일 때부터.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t가 0일 때를 보죠. t가 0이라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구간을 보겠다는 거야. t가 0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겠다는 거야. 그때 최대값을 gt라고 한대. t가 0일 때 최대값은 1에서의 함수값 아니에요? 여기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t가 0일 때의 함수값은 gt의 g0은 여기 x의 1인 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이건 fx죠. 함수가. 1에서의 값 좀 구해야 되겠네요. 1. x에 1 집어넣으면 5예요. 너는 5. 근데 5가 여기 있지 않았어요? 최소값? 뭔가 연관이 있겠죠? 자, gt를 그려보면 t가 0일 때는 함수값이 5예요. 얘는. 이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약간 느낌이 올 거야. t를 조금 오른쪽으로 잡잖아요? 이쯤으로 잡자. 여기 t가 여기죠? 여기. 0.1이라고 해봐. 그러면 t-1은 마이너스 0.9고요. t 플러스 1은 0.1, 1.1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조금 봤을 때도 여전히 최대값은 오른쪽 끝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계속 여기 오른쪽의 값들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가 나와요. 어디까지? 이차함수가 최대인 3, 오른쪽 끝. t를 잡을 때 구간이 오른쪽 끝이 3일 때까지는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은 t가 얼마일 때죠? 2일 때. t가 2라서 구간을 이렇게 잡을 때까지는 오른쪽 함수값이 계속 gt 함수값이 된다 이거예요. 구간의 오른쪽 함수값이. 그 말은 요 부분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 그대로 당연히 나온다 이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t가 2일 때예요. 여기가. t가 2면 1부터 3까지 보겠다는 거잖아. 그때 최대값은 뭐예요? 3에서의 함수값이 뭐야? f3. f3이 여기다. 요거 얼마인지 좀 구해볼까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이니까 여기 9예요.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잡았던 걸 조금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선 최대값이 계속 꼭지점의 y좌표. 여기서도 꼭지점의 y좌표. 여기서도 꼭지점의 y좌표. 언제까지겠어요? t가 4라고 치면 왼쪽 끝이 3이죠. 그때 꼭지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t가 4인 순간까지는 꼭지점의 y좌표 9가 그대로 최대값으로 유지가 된다 이거야. gt 함수값으로. 그쵸? 자, 그러면 t를 이제 4보다 오른쪽으로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말하는 것은 최소값이 5가대로, 요거 꼭 까먹으면 안 돼요. 최소값이 5가대로. 그럼 여기서 이미 5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5m로 떨어지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t를 한 5쯤으로 잡아볼까요? t를 한 5쯤? t를 5쯤으로 잡으면 4부터 6까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로그 함수가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만 보면 돼요. 물론 로그 함수가 x가 6일 때부터 시작하니까 로그 함수 2점이 들어가긴 하는데, 러프하게 좀 얘기하면 4일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4일 때 함수값. x에 4 집어넣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라 8이에요. 8. t가 5일 때는 8까지 내려온다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복한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 로그 함수가 들어오죠. 그런데 조금만 선생님이 좀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 구간의 길이를 이 자리로 잡을 때 요 왼쪽에서 2차 함수의 함수값을 고르고 오른쪽에서 로그 함수 함수값을 고를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잡으면. 그때 요 함수값이 같은 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점이 있다 이거야. 선생님 말은 구간의 길이가 이면서. 이해가죠? 무조건 있어요. 왜? 이렇게 잡았을 때 뭐 이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구간의 길이 2로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 길이가 2를 잡았을 때 함수값이 똑같은 지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러면 그 점이 만약에 4라고, 함수값이 4라고 쳐봅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의 함수값이 4라고 쳐보세요. 4.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둘 사이에 구간의 길이가 이게 2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여기를 만약에 t로 잡잖아요.
t로 잡으면 t-1과 t 플러스 1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의 최대값이 얼마야? 왼쪽 4, 오른쪽 4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잖아.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최대값이 4야. 근데 그렇다고 얘가 뭐 t가 뭐 t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t1일 때 함수값이 4야.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최소값이 5니까. 절대 5보다 작아지면 안 돼요. 5까지야. 최소한. 그 말은 구간의 길이가 2 차이 나고 함수값이 같은 것끼리는 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5거나 또는 5보다 큰 데서 둘의 값이 같아야 된다 이거야. 함수값이 5보다 큰 데서 같아야 된다. 자 보세요. 만약에 6이잖아. 여기가 6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조금 왼쪽으로 잡을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잡았을 때 최대값은 요거죠. 그러니까 6보다 큰 걸로 아직 와. 최대값은 요거야. 구간을 조금 오른쪽으로 가봐도 요거야. 근데 둘이 같은 순간에 그게 최대값이 양쪽이 똑같은데 그게 6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수 잡는 게. 그러면 이쪽 오른쪽이 더 최대값이 되니까 6보다 큰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최소값이 아무리 작아도 요 둘이 같은 y값을 가지는 순간이 구간의 길이 2일 때 아무리 작아도 뭐 해야 되겠어요? 5여야 된다 이거죠. y값이. 5여야 된다. 그러면 얘 2차 함수는 식을 알잖아요. 2차 함수 식이 y값이 5인 순간을 찾아야 돼. 근데 1일 때 값이 뭐였어요? 5였죠. 그러면 바로 보이는 게 얘는 꼭지점이 x좌표가 3이잖아. 3에서 꼭지점 가지는데 1까지 두 칸 떨어진 거에서 y가 5면 당연히 2에서 두 칸 떨어진 5에서 얼마인 거예요? 5예요. x가 5일 때 y가 5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5구나. 그러면 5에서 두 칸 오른쪽으로 간 7에서의 함수값도 뭐여야 돼요? 5거나 5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둘이 똑같은 지점이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최소값이 5가 되기 위해서는 F7 7에서의 함수값이 5에서의 함수값이 5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큰 건 상관없어요. 얘가 만약에 7이잖아? 그러면 둘이 함수값이 같은 건 이 앞에서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건 y값이 5보다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얘가 5 전에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작아도 5까지는 찍어도 그 다음엔 올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선 이 조건이 필요하겠죠. F7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7 집어넣으면 되겠죠. 7 집어넣으면은 A 로그 4의 2 그러면 2분의 1 나가고 여기 로그 2의 2죠. 5 이건 1이죠. 2분의 1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이 조건 안에서 양수 A의 최소값 당연히 얼마? 10. 그래서 답은 10이 나와요. 요거 주관식이겠죠. 10.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직관이 좀 필요한 거예요. 최대값 함수 잡는 거 선생님이 엔드에서 많이 풀었고 여기에서 구간의 길이 2짜리를 잡았을 때 양쪽이 같은 순간에 최대값을 왼쪽에서 구하던 게 최소값이 오른쪽 함수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그때가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순간이죠. 최대값이 가지는 최소값. 이거부터는 이제 오른쪽 함수값은 더 커지니까 이쪽에서 왼쪽 함수값이 더 컸고. 자, 그 다음 22번. 공통문제의 마지막 문제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이 문제 뭐 여러분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봐서 알겠지만 엄청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이런 말 하면 욕먹을라나 여러분한테? 최근에 나왔던 시험들, 소위 킬러 문제를 없애자 또는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 수준이 많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보다 어렵지만 충분히 해볼 만해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고요. 자, k-1과 k 플러스 1. 방금 전 문제도 구간 2였잖아요. 근데 얘도 2짜리네요, 2짜리. 근데 fk-1과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건 두 함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거죠. 반대인 k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 차이 나는 함수값끼리는 x가 2 차이 나는 함수값끼리는 부호가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부호가 다를 수 없다. 즉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그때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 f 프라임 4분의 1은 0보다 작다. 그때 f8을 구하시고 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 문제를 본 순간 느낀 거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 문제들 풀면서.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든 생각은 너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거는 마지막에 뭔가 값을 찾기 위해서 준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f 프라임 4분의 1은 0이라고 줬거든. 0보다 작다라고 줬거든요. 그 말은 얘도 음수니까 음수라는 거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에서는 당연히 쓰겠죠. 하지만 그냥 계산해서 쓴다 뿐만이 아니라 음수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수투, 3차함수 그래프랑 연관이 있을 거고 이런 걸 이제 함수 추론이라고 하죠. 저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이제 추론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직관도 필요하고요. 기하적인 정수점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경우가 여러 개 나올 거란 말이야. 경우가 여러 개 나와서 어려워요. 다 따지기가. 플러스 계산력. 당연히 계산력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분에서 음수인 점이 있단 말이야. 미분계수가. 즉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은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요. 근데 요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럼 요거라고만 생각하고 우리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X축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되겠죠. 또는 요것도 가능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만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은. 자, 두 번째 상황.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근이 세 개인 거. 근데 선생님이 두 개만 그린 거는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나중에 지우고 세 번째 걸로 할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조건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f'-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건 값을 준 거니까 나중에 계산에 쓰일 거고 음수다. 얘가 음수다. 얘도 음수다. 그거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에선 감소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은 한 이쯤인 거고 4분의 1은 한 이쯤이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여러분 보기 좋게. 한 번에 잘 그렸으면 좋은데 항상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죠. 지울 거니까 어차피. 자, 이렇게 그렸다고 쳤을 때 여기쯤이 대략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여기쯤이 대략 4분의 1이라고 치고요. 자, 그럼 당연히 0은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조금만 점을 옮겨본 친구들은 분명히 이해가 갈 거예요. 오른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두 개 차이 나는 것만큼은 부호가 반대면 안 된다 이건데 0이 여기 있으면 2는 한 이쯤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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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예요. 그런데 0하고 2는 부호가 같죠. 양수다 이거야. 함수값이. 1이 여기쯤 있다고 치면 3은 당연히 여기. 함수값이 다 양수예요. 오른쪽은 다 양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딱 첫 번째 이 예를 들면서 여러분은 딱 떠올려야 돼. 뭐가 문제냐? 부호가 바뀌는 요 순간. 이 순간에서 지금 저 식을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수점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해봐야 돼. 0이 여기 있잖아요. 자, 요 점이 만약에 정수라고 해봅시다. 요 점이 정수. 정수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3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정수라고 해보면. 자,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정수가 A. 여기 정수를 A. 그러면 이거보다 큰 정수가 오른쪽에 있겠죠. 물론 그게 0일 수도 있고요. 그땐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마이너스 1 여기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수점이 하나 여기 있다고 칠게요. 아니면 요거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A보다 작은 정수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A 플러스 1이고 이게 A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또는 여기 A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요게 만약에 A 플러스 1이잖아요. 요게 없고 요게 만약에 A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요게 0이고 요게 마이너스 있잖아요. 부호가 어때요? 서로 반대예요. 안 돼. 요게 0인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1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요거랑 요거랑 부호가 반대인 거죠. 안 된다 이거예요. 아, 저 근이 정수면은 좌우로 일씩 차이 나는, 좌우로 A 기준으로 일씩 차이 나는 차이가 2 나는 두 개의 정수가 함수값이 반대구나. 요게 안 된다 이거예요. A가 여기 있을 때. 정수가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정수를 옮겨보죠. 만약에 A, 정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A-2는 여기 있겠죠. 둘이 부호가 무조건 반대예요. 안 되죠. 자, A를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는 건 안 되니까 왼쪽으로 해볼까요? 얘 근이 정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수일 때 안 된다는 거 보였잖아요. A가 여기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A 플러스 1이 여기 있고 정수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A 플러스 2는 여기 있겠죠. 물론 0일 수도 있고. 어쨌든 A 플러스 2는 여기쯤 있다고 치면 둘이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린 함수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을 때 이게 정수면은 오른쪽 왼쪽 하나씩 있고요. 이게 정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 잡으면 두 개 잡은 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아, 근이 하나인 건 안 되는구나. 자, 근이 두 개인 거. 접하는 순간이죠, 접하는 순간. 자, 요때도 안 된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하고 풀죠. 자, 이쯤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쯤이 4분의 1이죠. 그때 0이 있다는 사실은 약간 비워놓을게요. 나중에 0 때문에 안 되거든. 한 가지가 있는데 0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럼 뭔지 봅시다. 자, 여기가 문제일 것 같죠. 왜냐? 여기서 나오는 근과 근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과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은 상관이 없어요. 부호가 같으니까. 또는 여기서 함수값이어도 0이어도 둘이 곱해서 0이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 차이 나는 게 어떻게 잡히든 상관이 없다는 이 소리야.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요? 이쪽이 중요해요. 이쪽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걸 정수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정수일 때 해보고 정수 아닐 때 보면 되죠. 이걸 A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작은 정수 하나 여기 있겠죠. A-. 이거보다 큰 정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쨌든 양수거나 0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러면 하나 되려면 A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것도 안 돼. 그러면 하나 되려면 되는 경우는 A 플러스 1이 여기 있을 때야. 그러면 둘이 곱하면 0이죠. 얘가 0이니까. 그리고 A랑 여기 있으면 A 플러스 1은 여기 있으니까 곱하면 0이야. 그러면 A랑 A-2 곱하면 0이야. A가 0이니까. 오, 이거 괜찮아요. 근데 이 상황이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여기에 반드시 정수 뭐가 있죠? 0이 있어요. 얘 다음 정수가 이거일 수가 없어. 무조건. 그래서 A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건 안 되고 A가 여기 있을 때 아무리 정수가 멀고 싶어도 여기에 있어요. 무조건. 이거보다 아무리 멀어지고 싶어도.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안 되는 거 보였잖아. A 플러스 1이 여기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돼요. 그 다음은 A가 이제 정수가 아닐 때, 여기가 정수가 아닐 때죠. A가 정수가 아닐 때가 이제 근이 정수가 아닐 때.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정수를 A를 여기로 잡잖아요. 그러면 A-1은 여기 있고, 여기 정수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A 플러스 1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네들 곱하면은 0보다 작죠. 부호가 반대니까. 함수값. 자, A 플러스 1이 만약에 요거야. 그럼 이때도 돼요. 너 0, 너 음수 곱하면 0. 너 음수, 너 양수. A 플러스 2가 여기 있죠. 안 되네요. 그래서 근이 두 개일 때도 안 돼요. 아하. 그러면 직관적으로 근이 너는 세 개인 상황에서 찾아보라는 소리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근이 세 개일 때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Y축은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이 세 개인 상황. 그쵸? 그림 요거 하나로 설명할 건데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였냐면 요거. 이것 때문에 뭔가 걸러지는 게 생기죠. 왜냐?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에서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은 이쯤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만약에 4분의 1이 이쯤이라고 치면 0이 여기 있죠. 이 경우부터 먼저 봅시다. 0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0이 여기 있으면 0의 함수값이 이거죠. 그러면 1의 함수값은 요거보다 여기에 1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가 좀 왼쪽에 있었으면. 그럼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2가 여기 있으면 뭐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으면 어쨌든 2가 여기 있으면 두 개 큰 건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3까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3보다 큰 두 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안 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고 2가 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몇 개가 들어가냐가 중요하죠. 0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1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볼까요? 2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안 되죠. 0하고 2가 함수값이 다르고. 그럼 2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2가 여기 있으면 2하고 0은 괜찮아요. 곱해서 0이니까. 근데 1이 음수고 3이 양수죠. 안 돼요. 2가 여기 있어도 안 돼. 자, 그렇다는 얘기는 2가 여기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3이 있겠죠. 1하고 3도 안 된다 이거예요. 선생님, 1이 여기 있을 때는요? 1이 여기 있으면 3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면 1, 3 괜찮죠? 2, 0 괜찮죠?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든지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1이 뭐 여기 있다고 칩시다.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둘도 괜찮아요. 1에서 0이니까. 근데 0이 양수면 마이너스 2도 여기 있어야 되죠. 또는 마이너스 2가 요거여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2가 여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4도 여기 있어야 돼. 이게 어쨌든 결국에는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야. 어떨 때? 2가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때는 안 된다 이거야. 그쵸? 결국에는 0이 저쪽에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에 4분의 1이 있어서 있을 때도 안 돼요. 저가 저기에 껴있으면. 그래서 0일 때가 0일 때 함수값이 0이어서 2 더한 거, 2 뺀 게 어디 있어도 상관없게 만들어야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에서 요거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0에서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수를 옮겨보면.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라고 치면, 물론 이게 기함수는 아니에요. 기함수라는 보장은 안 돼 있지만, 자, 1이 이제 어디 있는지 볼 건데 1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게요. 1이 여기 있으면은 2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0이 0이니까 2가 여기 있어도 되고 2가 여기 있어도 돼요. 근데 1하고 2가 여기 있으면 1 때문에 3은 여기 앞에 있든지 0이어야 되죠. 3은. 근데 1하고 3 곱하면 0이에요. 3이 여기 있으면. 그러면 3이 여기 있다는 건 2하고 4가 안 되죠. 결국에 1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2가 있든지 여기가 2가 있든지 여기가 2가 있든지 두 개 차이 나는 건 항상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1이 음수일 수는 없어요. 1에서 함수값이 음수일 수 없다 이거야.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여기 아니면, 빨간색으로 할까요? 1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그쵸? 그러면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1도 여기 아니면 여기여야 돼요. 그런데 둘이 2 차이 나잖아요. 1이랑 마이너스 1. 그러면 저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여기여도 되고요. 여기여도 돼요. 얘가 0이니까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지. 자, 그러면 볼까요? 하나 정해볼게요. 1이 여기 아니라 요거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도 돼.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건 안 된다고 보여줬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죠. 무조건. 마이너스 1이 여기여도 마이너스 2는 여기에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음수지만 0이 0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 곱하면 0.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음수 곱하니까 양수. 마이너스 1이랑 1 곱하면 얘가 0이니까 0. 0이랑 2 곱하면 0이 0이니까 0. 1이 0이니까 1 곱하기 3 하면 1의 함수값, 3의 함수값 곱하면 0. 2부터는 양수. 된다 이거예요. 아, 1이 여기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가 이제 답이 되고요. 그건 세 가지가 있어요. 총 그림이. 어떻게 되냐. 0이 여기 있을 때 오른쪽에 근 1, 왼쪽 근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얘를 1로 고정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그때 여기 근이 하나 있다 이거죠. 요걸 보통 A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식을 만들 때 여기 A. 세 번째 경우는 뭐겠어요? 항상 그려놓고 후회를 하죠. 좀 공간을 생각하고 그릴 걸로. 여기 0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1이 있는 거야. 1이 오른쪽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근보다. 여기가 A겠죠 이제. 그래서 식이 총 3개가 있어요. 될 수 있는 후보가. 이들 중에서 이제 요거까지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소리죠. 자,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경우. 1번, 2번, 3번.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1번은 fx가 뭐냐면은 미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식을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란 말이야. 근이 0, 1,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f'은 3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보세요. 16분의 3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6분의 13. 너 아니야. 얘는 아니다 이거죠.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왜? f'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경우.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가 공간이 너무 없어서 네, 해볼게요. 좀 옆에 숨어서 할게요. 선생님 공간이.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근 A, 여기 1근, 여기 0이 근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번부터 할게요. 안 되는 거 순서대로 써야 돼. 3번이 안 된다는 거 먼저 보일게요. 자, fx는 이때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근이 0이니까 x 하나 있고 근이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으니까 x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를 a라고 잡았으면 식을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나요? 자, f'x는 그러면 얘를 전개한 식을 생각하면요. x 세제곱이잖아요. 3x제곱. 자, 1 빼기 a의 x제곱이죠. 그거 미분하면 2의 1 빼기 a의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a의 x 곱했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보이죠? 잠깐만요. 여기까지, 네, 보이네요. 자, f' 마이너스 4분의 1 구해볼까요? f' 마이너스 4분의 1. 자, 1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럼 2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얘네들 곱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a.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6분의 8이죠. 16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a.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얘 넘어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4, 16분의 5, 16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2가. a는 8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잠깐만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죠. 얘가 16분의 5니까 16분의 1이죠. 그걸 마이너스 1을 저쪽에 곱하면. 근데 a는 지금 3번이니까 여기 있을 때잖아요. 양수에 되거든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마이너스 8분의 1.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a의 위치가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잠깐만요. 선생님 계산 잘했나 좀 컨닝을 합시다. 네, 맞네요.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면 돼요. 자, 그러면 지우고 선생님 풀게요. 이제 마지막. 요거밖에 안 된다는 알았으니까. 두 번째 경우밖에 안 돼요. 요거. 1이 근, 0이 근, 요 1,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a가 근. 자,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땐 되겠죠. 세 개 중에 하나니까. fx는 어떻게 되냐. 이번 경우에는 근이 0, x가 하나 근이고 1이 근, x-1이 하나 있고 x-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x는 암산으로 이 정도는 좀 해보세요. 자, x세제곱이 최고차죠.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x제곱이죠. 원래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x잖아요. 거기다 x 하나 더 곱한 거죠. 그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1 플러스 a의 x. 전개하면 ax죠. 미분하면 a. 요거예요. 자,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 요건 얼마냐 이거죠? 16분의 3.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얘랑 곱하면 2분의 1이죠. 이거랑 2분의 1 곱하면 돼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a. 계산 한번 하면 16분의 8이죠. 16분의 11 더하기 2분의 3a.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인 순간. 이런 a가 정확히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면 이게 답이겠죠. 자, 16분의 11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16분의 11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4죠. 2분의 3a가 마이너스 16분의 15. a는 음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돼요. 3분의 2 넘어가면 마이너스 8분의 5. 제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fx식이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네. 마지막. 이때 f8을 구해라 그랬어요. f8. f8은 여기 x에 8 집어넣으면 f8은 자, 8에서 1 뺀 7 8 더하기 8분의 5 8분의 64 더하기 8분의 5 8분의 69 8 약분되죠? 7 곱하기 69죠? 7, 9, 63
7, 6에 42에다가 6도 하니까 8, 그래서 483. 요게 2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왜냐? 선생님 봐도 경우가 너무나 많아.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걸 다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선생님도 알아요, 그 마음. 시험장에서 이걸 다 따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문제를 심플하게 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직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걸 막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증명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게 0일 때 어떨까? 뭐 마이너스 1일 때 어떨까? 이런 특정한 점들 기준으로 여러분이 좀 보고 빨리 이 상황을 캐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풀려요. 왜냐? 너무 엄밀하게 그걸 찾아가면서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풀다 지쳐요. 풀다 지쳐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고 되는 쪽에서 최대한 경우를 찾아서